안녕하세요. 야구 천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야구의 열정을 나눕니다. KBO 하이라이트, 선수 이야기, 야구 팁,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FA 박찬호, 최소 80억부터 시작가, 마침내 대박 터질까? 총액 100억 쏟아붓는 구단이 나온다면 충분하다. FA 시장이 이틀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소식은 없다. 2025년 11월 9일, 드디어 프로야구 FA 시장이 개막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전날인 8일, 2026년 FA 자격을 얻은 30명 중 신청을 받은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부터 국내 10개 구단은 물론 해외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하지만 9일이 지나고 10일까지 이틀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FA 1호의 주인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각 구단은 이미 주요 선수들의 에이전트와 만남을 시작했다. 대형 FA의 경우 보통 첫 만남에서 바로 결판을 내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만나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기본 협상 방식이다. 구단은 가격을 낮추려 하고 선수 측은 가격을 높이려 한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 그것이 FA 협상의 본질이다. 기아의 고민, 6명의 FA, 그리고 박찬호. 2024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기아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FA 자격 취득자를 배출했다. A등급 박찬호와 조상우, B등급 이준영, C등급 양현종, 최영우, 한승태까지 총 6명이다. KBO 규약 제173조에 따르면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는 총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어떤 구단도 3명 이상의 외부 FA를 영입할 수 없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치열하다. 기아는 일단 외부 FA보다 내부 FA 잔류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아 관계자는 명확히 밝혔다. 일단 외부보다는 내부 FA 선수들의 잔류에 구단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승팀의 핵심 전력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연속 우승을 향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6명 모두를 잡을 수는 없다. 누구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당연히 박찬호다.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인공은 단연 박찬호다. 생애 첫 FA 자격을 얻는 박찬호의 올해 연봉은 4억 5천만 원, 결코 높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FA 시장에서는 과거 연봉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박찬호의 미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찬호는 A등급 FA다. 이에 따라 박찬호를 영입하는 구단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지 1은 보상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200%이다. 선택지 2는 전년도 연봉 300%이다. 대부분의 구단은 선택지 2를 택한다. 유망주를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박찬호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계약금과 별도로 기아에 1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80억부터 시작한다. 이적 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박찬호의 시장 평가가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1년에 20억 원씩 4년 계약일 경우 최소 80억 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최소 80억이라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90억, 100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4년 계약 기준으로 계약금이 90억, 100억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보상금 1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박찬호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은 총 100억 원 이상의 지출을 쏟아부을 각오를 해야 한다. 총액 100억 시대의 개막, 박찬호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찬호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2025 시즌 성적을 살펴보자. 출장 134경기, 타율 0.287, 홈런 5개, 2루타 18개, 3루타 2개, 타점 42, 득점 75, 도루 27, 볼넷 62, 삼진 69, 장타율 0.359, 출루율 0.363, OPS 0.722.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지 않다. 타율 0.287, 홈런 5개, 화려한 공격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박찬호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다. 첫째, 내구성, 부상 없는 철임이다. 올 시즌 기아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전급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박찬호만큼은 꾸준하게 내야의 한 자리를 지켰다. 134경기 출장, 거의 풀타임 출전이다.
믿을 수 있는 선수,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유형이다. 둘째, 수비. KBO 최고의 유격수다. 2024년 첫 골든글러브 수상, 2023년부터 2시즌 연속 KBO 수비상 수상. 박찬호는 숫자로 증명된 최고의 수비수다.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핵심이다. 투수와 포수가 배터리라면 일루수와 유격수는 내야의 중심축이다. 박찬호가 있으면 투수들은 안심하고 공을 던질 수 있다. 저 방향으로 가면 박찬호가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 셋째, 나이. 내년에도 겨우 31살이다. 유격수로서는 전성기가 이제 막 절정에 이른 나이다. 4년 계약을 해도 계약 마지막 해에 34세, 여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나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박찬호의 시장 가치는 급상승했다. 현재 유격수 포지션 강화가 절실한 두 팀이 박찬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팀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롯데자이언츠와 KT 위즈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오랫동안 유격수 포지션에 확실한 주전이 없었다. 여러 선수를 시도했지만 박찬호 같은 수준의 선수는 없었다. KT 역시 유격수 보강이 시급하다. 두 팀 모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100억 원 이성을 쏟아부을 능력이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FA 시장의 경우 대여급부터 도장을 찍으며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FA 대여로 꼽히는 강백호가 미국 진출까지 함께 노리고 있어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박찬호의 계약은 21명 FA 대상자 중 꽤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를 노리지 않는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기아 잔류 또는 국내 다른 구단이다. 복잡한 변수가 없다. 협상도 비교적 단순하다. 계약 기간과 금액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된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소식이 나올 수 있다. 기아 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일부는 박찬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80억이라는 금액에 놀란다. 유격수가 그렇게 없나? 박찬호가 80억이라니? 3할 10홈런도 안 되는 타자가 100억이라니. KBO 거품 봐라. 수비되는 똑딱이 6억 수준을 80억부터? 1년에 20억, 에이전시에서 나온 찌라시냐? 공격 지표만 보면 이런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근호가 또래였으면 140억부터 시작이었을 듯. 심우준이 50억인데 박찬호가 80억이면 합리적이다. 하나가 심우준을 4년 50억 원에 영입한 것이 시장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있다. 하나가 심우준을 50억에 계약하는 바람에 거품이 생겼다는 것. 흥미로운 것은 롯데에 대한 기아 팬들의 반응이다. 거품도 이런 거품이 없다. 롯데야, 거들떠도 보지 마라. 롯데는 FA의 무덤이다. 있는 선수나 잡아라. 박찬호 80억은 시작가일 뿐. 기아가 잔류 안 하면 롯데가 5년 110억 써서 데려갈 기세. 유격수 풀타임에 골든글러브, 도루까지 되는 선수가 어디 있나. 수비로 5승은 먹고 들어가는 선수인데 공격만 보고 깎아내리지 마라. 기아 팬들 지금 속 터지겠지만 우승팀 코어는 돈으로 못 산다. 이번 주 안에 소식 나올 듯. 박찬호 행선지가 KBO 겨울시장 판도 바꿀 거다. 롯데 유격수 10년 고난 끝에 빛이 보인다. 하지만 수비로 승수 쌓아주는 선수, 134경기 철인, 31살 전성기. 기아가 놓치면 5년 후 후회할 듯. 4년 85억 정도가 현실적 잔류 라인. FA 데이터 보면 A등급 유격수 평균 4.2년 67억. 박찬호는 풀타임 플러스 골든글러브 플러스 나이 프리미엄 붙어서 90에서 100억 합리적. 보상금 현금 처리 가능하고 롯데 KT 둘 다 돈 많다. 기아 잔류 60%, 타팀 40%. 이번 주 2로 계약 나올 확률 높음. 감정 빼고 보면 현재 KBO 최고 유격수 자원. 롯데 팬들 정신 차려라. 10년 FA 실패사 있는데 또 100억 쓰면 망한다. 박찬호 와도 부상당해서 2년 만에 끝. 기아는 4년 88억 제시하고 조용히 잔류 끝내라. 박찬호도 부상 멀다고 했던 인터뷰 있었잖아. 롯데는 그냥 포기하고 내부 육성이나 해라. 이제 롯데 다르다. 돈 있고 코칭 스태프 바뀌고 우승 욕심 있다. 박찬호 오면 10년 유격수 고민 끝. 5년 120억도 오케이. 기아 팬들 트라우마 털어내고 현실 봐라. 부산에서 박찬호 응원하는 날 올 거다. 이번엔 진짜 대박 터진다. 박찬호같이 제대로 아는 구단이 데려간다. 수비로 투수 살려주고 출루율 363, 도루 27개, 부상 없이 풀타임. 공격만 보는 팬들은 야구 반만 아는 거.
100억이 아니라 150억도 싸게 먹힐 선수. 기아 놓치면 롯데나 KT가 웃는다. FA 시장 첫 대여는 박찬호 확정. 기아 6명 FA 중 박찬호가 1순위. 양현종, 최영우는 베테랑 보너스지만 미래는 박찬호. 80억 놀라지 마라. 4년 뒤 보면 싸게 샀다 할 거다. 롯데, KT 경쟁 붙으면 110억도 간다. 우승팀 전력 유지하려면 무조건 잡아야. 팬들 돈 아끼지 말고 잔류 외쳐라. FA 시장 아직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서는 치열하다. 박찬호 에이전트랑 이미 여러 구단 만났다. 롯데, KT, 기아 3파전 예상. 100억 시대 열리는 거 이제 시작. 박찬호 계약이 나비 효과돼서 다른 FA들도 줄줄이 계약 터질 듯. 이번 주가 분수령. 팬들 숨죽이고 지켜보자. 한화가 강백호, 박혜민에게 적극적이지 않다면 노시환, BFA 단연 계약이 우선순위인가? KS 우승 로드맵 관심. 한국 시리즈 준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화 이글스 프런트는 또 다른 중요한 전쟁터에 있다. 바로 FA 시장이다. 그런데 올 겨울 한화의 행보는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작년처럼 시장 개장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대신 조용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25세의 젊은 강타자 노시환에 대한 BFA 단연 계약이라는 큰 그림이 자리 잡고 있다. FA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선 한화의 속내. 한화가 보유한 내부 FA는 2명이다. A등급의 베테랑 소형준과 B등급의 좌완 김범수. 여기에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강백호, 그리고 노련한 중견수 박혜민까지 하나와 연결짓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는 타선의 화력 보강, 오랜 수건 과제인 중견수 공백 해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강백호와 박혜민 영입은 한화에게 매력적인 옵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자. 하나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엄상백과 심우준을 신속하게 영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관망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 먼저 강백호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메이저리그 쇼케이스 참가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국내 시장과는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만약 한화가 강백호 영입에 나선다면 소용준을 잔류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두 선수 모두 지명타자 포지션에 최적화된 타입이기 때문이다.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선수에게 동시에 큰 돈을 쓰기는 어렵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37세의 소영준과 26세의 강백호 사이에서 한화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박혜민, 한화에 딱 맞는 퍼즐 조각. 오히려 한화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수는 박혜민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견수는 한화가 여러 시즌 동안 고민해온 포지션이다. 35세의 나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박혜민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중견 수비를 자랑한다. 게다가 우타자로서 타선 밸런스도 맞춰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다. LG 트윈스가 박혜민을 반드시 붙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LG 역시 중견수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박혜민의 리더십과 경험은 젊은 팀에게 큰 자산이다. 두 팀 사이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혜민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내부 FA인 김범수도 은근히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좌완이면서 묵직한 공을 던지는 김범수의 특성은 불펜 강화를 원하는 여러 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화로서는 일단 내부 FA인 김범수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시환, 한화의 미래를 책임질 프랜차이즈 스타. 이처럼 FA 시장의 여러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한화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로 노시환과의 BFA 단연 계약이다. 노시환은 2026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획득한다.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한화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만약 노시환이 내년 FA 시장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올해의 강백호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25의 젊은 나이, 이미 입증된 실력, 그리고 더 성장할 여지까지. 노시환은 모든 구단이 탐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올 시즌 도중부터 한화가 노시환에게 BFA 단연 계약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입도 전매를 통해 다른 구단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시즌 중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제 오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계약 체결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희망과 숙제를 동시에. 올해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이 경험은 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동시에 명확한 과제들도 드러났다. 가장 시급한 것은 원투펀치, 외국인 투수 코디 폰 라이언 와이스의 재계약이다. 두 선수의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이 있었기에 한화는 포스트 시즌까지 갈 수 있었다. 이들의 재계약 여부는 내년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화가 눈에 띄게 젊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KBO 리그에서 미래가 가장 밝은 팀을 꼽으라면 단연 한화일 것이다. 특히 젊은 투수들의 실링, 세일링, 잠재력의 상한전이 대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이들 유망주들도 각자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잠재력을 실력으로 완전히 전환하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수진과 달리 야수진 정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타선의 파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한화가 단순한 포스트 시즌 진출팀에서 우승 후보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더 이상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우승컵을 들어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력의 업그레이드와 정비가 불가피하다. BFA 단연 계약 시장 야수 최고 대우 경신 가능성. 노시환의 BFA 단연 계약 이슈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선수를 붙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화가 어떤 방향으로 팀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다. 역대 BFA 야수 단연 계약 최고 대우 기록을 살펴보자. 구자욱이 2022년 2월 삼성 라이온즈와 체결한 5년 120억 원. 그리고 송성문이 지난 여름 키움 히어로즈와 맺은 6년 120억 원이 공동 1위다. 흥미로운 점은 의외로 BFA 단연 계약 시장에서는 투수들이 더 큰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시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는 구자욱과 송성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보다 더 어리다. 25세라는 나이는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값진 시기의 시작점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노시환이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야수 부문 최고 대우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6년 130억 원 혹은 7년 140억 원.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화가 노시환에게 제시할 조건은 분명 파격적일 것이다. 한화는 최근 몇 년간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왔다. FA 시장에서든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든 승부처라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았다. 노시환 역시 그런 승부처 중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이다. 올 겨울의 선택이 우승 로드맵을 결정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한화가 올 겨울 FA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노시환과의 BFA 단연 계약을 성사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의 결과에 따라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 로드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만약 한화가 노시환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핵심 포지션 몇 곳을 보강한다면 이는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곡선과 노시환이라는 확실한 중심축, 그리고 전략적 보강이 맞물린다면 한화는 향후 몇 년간 리그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 반대로 노시환 계약이 지연되거나 결렬되거나 FA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다면 이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기다리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노시환이 실제로 FA 시장에 나갔을 때 잃을 것이 너무 크다는 리스크가 있다. 작년 겨울 한화는 엄상백, 심우준을 빠르게 영입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정반대다. 조용한 한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중하다. 이번 단순히 소극적인 행보가 아니다. 한화는 이미 2026-2030 전력 설계의 중심에 노시환을 세운 장기 계획을 그리고 있다. 강백호, 박혜민 등 외부 FA와의 연결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실제로 한화의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핵심부터 묶어라다. 이 전략은 삼성의 구자욱, 키움의 송성문, 두산의 정수빈이 장기 계약을 통해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한화는 선수를 사오는 팀에서 선수를 지키는 팀으로 진화하려 한다.
강백호는 메이저리그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를 영입할 경우 한화는 이미 팀 내에서 지명타자 역할을 수행 중인 손아섭의 잔류를 포기해야 한다. 두 명의 DH형 타자를 동시에 보유하기엔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 박혜민의 경우는 포지션과 수비력 면에서 매력적이지만 LG의 잔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한화가 FA시전을 관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부 전력 보강보다 노시환 장기 계약이 훨씬 더 큰 내적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중심 타자가 아니라 팀 정체성의 핵심이다. 25세의 나이에 이미 4번 타자이자 주장이며 타율 0.290, 30홈런, OPS 0.9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리그 정상급 타자다. 그런 선수가 향후 FA 시장에 풀린다면 10개 구단이 동시에 경쟁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화는 그 미래의 리스크를 지금의 과감함으로 선제 차단하려는 것이다. 노시환이 FA 자격을 얻는 시점은 2026 시즌 이후다. 즉, 한화가 이번 오프 시즌에 그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면 선수와 구단이 함께 리그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사례가 된다.